안녕하세요. 이미지 바꿔주는 남자 닥터케빈입니다. 제가 영상을 몇 개 올렸는데 사실 뭐 편집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고 그냥 뭐 로우하게 통째로 날 것으로 올리는 영상이 사실은 더 주류예요. 왜냐하면은 편집을 너무 자극적이고 조회수 늘리려고 뭐 구독자 수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하나의 어떤 상담 채널, 상담실이라고 생각하고 저랑 그 보시는 분들이 마주 앉아서 사실은 가상의 상담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혼자 병원에 앉아서 영상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시술의 변천사를 얘기할까 해요. 이런 얘기는 이제 굉장히 다루기가 좀 방대하기도 하고 힘든 내용이긴 한데, 이제 시술이 어떻게 그동안 흘러왔고 시술로서 고객들이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범위 분야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술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가 이제 막 2000년 2010년이 되기 전, 그때 이제 뿌띠 성형에서, 뿌띠라는 말이 PETIT 굉장히 작단 말이죠. 굉장히 이제 미니멀 non-invasive procedure, 비침습적인데 굉장히 어떤 작은 시술, 그게 이제 어떤 뿌띠 성형, 뿌띠 시술, 비침습 시술의 시발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넘게 흘렀죠, 세월이. 그래서 예전에 고객님들께서 이제 병원에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거예요. 저 애교하러 왔어요. 코필러 하러 왔는데요. 입술필러 하러 왔는데요. 팔자주름 때문에 신경 쓰여서 왔어요. 이마주름 때문에 신경 쓰여서 왔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요즘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요즘은 고객님들께서 딱 앉으시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얼굴 대칭이 안 맞아서 그런데 대칭 좀 잡을 수 있을까요? 밋밋한데 좀 입체감 있는 얼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얼굴 사이즈 자체를 좀 수술은 하기가 좀 거부감이 있고 얼굴 사이즈 자체를 줄이고 싶은데요.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뭔가 밋밋한 느낌, 입체감을 더 주고 싶다거나 뭔가 나이 들어 보인다, 근데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 바꿔 말하면은 시술에 대한 어떤 수술이나 시술에 대한 기대치, 자연스럽게 세월을 거스르는 얼굴 전체적인 이미지 변화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시술이라고 하면 원래 필러, 보톡스, 윤곽, 저는 이 세 가지 조합을 콤비네이션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원래 시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2000년대 중반이나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차원적인 어떤 개념이었어요. 주름에 살짝씩 니들을 이용해서 소량으로 약간의 꺼짐 정도만 채우는 식의 시술. 그런데 이제 2010년이 훌쩍 넘어가면서 얼굴 윤곽 자체를 바꾸고 채우는 시술만이 아닌 지방이나 윤곽 레벨에 접근해서 굉장히 과감하게 디볼륨하이징, 볼륨 리덕션을 줘서 채우고 줄이고 하는 식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게 제 주특기이기도 합니다. 과하거나 처져 있거나 좀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고객님들이 오면 채울 것이냐 뺄 것이냐, 약간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예를 들면은 눈 밑하고 팔자는 꺼져 있어요. 근데 여기 턱선은 과하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여기는 채우고 이쪽은 줄입니다. 근데 줄이는 게, 고객님이 여기를 잡으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살 다 지방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거 잡은 곳만 해도 지방 팻패드라고 불리는데, 지방층과 교근과 여기 머슬층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이쪽은 또 광대를 이어주는 근육이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를 바꾸고 싶은데 본인이 부위 지정을 할 게 아니고, 신미한 굉장히 좋은 눈을 가진, 실력을 가진 의사에게 가서 부위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가져갈 것이며
용량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줄이고 빼고 채우면서 볼륨을 업 시키고 하는 식의 굉장히 컨비네이션 시술로 시술 시간도 단축하고 마취도 여러 번 할 필요 없이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상승시킬 수 있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시아인들이 이목구비가 작죠. 이목구비가 작고 얼굴이 넙대대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가로폭을 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씹을 때 여기 템포랄리스 머슬이 생기죠. 씹을 때 제 손가락 움직이는 거 보여요? 예, 이쪽에 근육들이 크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쪽 근육도 리덕션 줄일 수 있고, 웃죠? 광대측 근육도 제법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 레벨로 줄이고 이쪽 위에 존재하는 지방도 같이 줄이면서, 예를 들면 이 축으로 치면 X, Y축 중심에 볼륨을 얹으면 Y축 주변으로 볼륨을 올리고 가로축을 줄이면 그야말로 굉장히 입체감 있는 얼굴, 영해 보일 수 있는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술은 요즘은 4D, Fourth Dimension 레벨로 4D 시술로 굉장히 입체감 있는 시술을 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저는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고객님들이 모바일로 서칭을 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지엽적인 시술이 대부분입니다. 부위별, 용량별 이런 식의 시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도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부위 몇 군데 지정해서 몇 cc 넣어서 내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바뀐다라는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술로 얻을 수 있는, 내가 얻고자 하는 기대치는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로 시술에 대한 어떤 용량 개념, 깊이 개념, 부위에 대한 개념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 마케팅에서 뭐 의료법이든 병원에서 하는 어떤 지엽적인 광고들 때문에 굉장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간극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극이 되게 많아요. 자,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마 얘기를 정말 저는 많이 하는데, 제일 갭 디퍼런스가 큰 데가 여기입니다. 이마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이마 필러 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여기 전체 이마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시술하는 병원들, 보통 시술된 이마를 보면 여기에만 돼 있어요. 여기만. 그러니까 저는 관자나 이런 볼륨, 이마 볼륨이 나쁘지 않아서 뭐 별로 꺼짐이, 특히 뭐 이게 recognition이 안 되는데, 인지가 안 되지만 여기 관자놀이나 이마가 훅 꺼진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마 필러를 보통 맞고 나면 여기에 혹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이드나 이제 헤어라인, 헤어 폴리클 주변이나 여기 템포랄리스 측두 옆쪽이나 이런 데 안 돼 있는 거예요. 눈썹하고도 이어져 있지가 않고 코랑 라인도 끊어져 있고. 자, 자연스럽게 될 것 같고 모든 앵글에서 봤을 때 얼굴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한데, 사실은 시술 시장의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클래시컬한 2D 쉐이핑의 어떤 2차원적인 평면적인 어떤 시술 테크닉과 주입, 용량, 범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정면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진 찍을 때 정면도 보고 45도도 앵글로도 찍고 완전 옆으로도 보는데, 과연 그렇게 봤을 때 자연스럽고 쭉 이어진 라인이어야 한다면 고객님들이 그 모바일 서칭으로 얻고 있는 가격이나 용량이나 깊이나 이런 것들하고의 어떤 괴리감이 크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시술은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많이 했어요.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얘기하는 어떤 얼굴 라인에 대한 어떤 실루엣이나 쉐입뿐만 아니라, 자, 피부를 예를 들어 볼게요. 피부. 예전에 어떤 시술을 많이 했습니까? IPL, dermabrasion, 피부 박피, 그 다음에 fractionized procedure 말이죠. 피부 이제 미세 박피. 자, 어때요? 겉으로 접근을 했죠. 겉으로 접근하는 시술이 위주였어요, 피부가.
겉에서 프로브를 대서 열을 발생시키고 우리 Nd약이나 IPL이란 장비로 이제 결국에는 열 흡수율을 높여서 멜라노사이트의 어떤 액티비티를 다운시키고 잡티의 어떤 열로 인한 어떤 변성을 줘서 이제 디컬러라이제이션 이제 색소를 어떻게 없애는 개념인데 예전에 클래시컬한 개념 10년 20년 전만 해도 어떻게든 피부만 봐도 겉에서 접근해서 어떻게 다 하려고 했어요. 박피도 많이 하고 케미컬 필링도 많이 하고 관리실에서 굉장히 이제 피부를 뜯어내고 그러니까 에피텔리얼 표피층에 대한 어떤 에피더미스에 대한 굉장히 어떤 어그레시브한 프로시저로 색소 침착이 많이 왔어요. 색소 침착이 많이 왔고 겉으로 실만 걸려고 했었고 어떻게든 열 에너지를 침투시키려고 했고 벗겨내려고 했고 겉으로 접근을 많이 했는데 요즘 피부 시술만 해도 이너 인젝션이 많아요. 무슨 소리냐면 예전에는 겉에만 치중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겉 에피텔리얼 셀에는 에피더미스에는 거의 핵을 가진 세포들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겉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봤자 어떤 핵을 가진 세포였던 이 역할의 어떤 액티비티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진피층과 표피 밑에 있는 진피층과 진피층 위에 표피에 굉장히 기저부가 있어요. 표피에 기저부가 있어요. 그쪽에서 굉장히 세포 분화가 많이 일어나요. 진피 쪽에서 훨씬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무슨 말이냐? 이제는 어떤 세포의 활성화 자체, anti-aging, moisturizing, locking water, 그러니까 수분을 가둬주는 거죠. 그 다음에 fibroblast를 어떤 induction, 유발시키거나 콜라겐 formation, 콜라겐을 합성하거나 이런 식의 유발할 수 있는 유도체 물질이나 bioactive ingredient, 활성화된 성분을 직접 넣어줘서 안에서부터 겉으로 발현되게끔 하는 시술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시술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무조건 째서 접근하고 째서 넣고 하는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안에 심어줘서 겉으로 발현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시술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입원 안 해도 되고 다운타임도 우리 이제 회복 기간도 굉장히 줄고 있고 자연미도 감안해서 할 수 있고 추가 시술도 언제든지 안전하게 가능하고 우리 호흡 기능 억제나 어떤 뭐 제너럴 애네스테시아에서 이제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는 어떤 마취나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 여기 간극을 메워줄 만한 어떤 정보를 줄 만한 소스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특정 포털을 뭐 저는 얘기할 뭐 의도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글로 우리 네이티브 랭귀지로 서칭을 해도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없죠. 예. 굳이 찾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웹 서칭 했을 때 뭐 70, 80페이지, 100페이지까지 뒤로 가거나 구글링해서 뭐 저 뒷페이지까지 보거나 영어 논문을 보지는 않는 한 이런 간극을 메워줄 만한 소스들을 저는 이제 일반인들이 최대한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얼굴 쉐입을 바꾸거나 피부에 대한 어떤 간단한 시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예전에 무조건 열고 째고 찔러서 하는 식의 어떤 큰 클래시컬한 개념에서 어떤 contemporary 현대 시대의 어떤 트랜지션 상황에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굳이 크게 일을 벌이지 않고 크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변화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술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고 이런 변화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디테일링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서 매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디테일한 부분은 향후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케빈이었습니다.